이 이야기는 한 한국의 젊은 대학생이 겪은 실제 경험 따목. 당시 그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름을 가명으로 지칭하자면 준수라고 하자. 준수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이었다. 건물은 낡았지만 주변의 다른 곳보다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준수는 만족하고 있었다. 빠듯한 예산에 맞춰 첫 자취를 시작한 그는 신나는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루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밤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평소대로라면 씻고 바로 잠들었겠지만 그날따라 쓸데없이 예민해진 감각 때문에 전부 담인 밤하게 주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려 했다.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냉장고 쪽에서 무언가 딱딱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명히 집안에서 나는 소리였고 준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혹시나 도둑이 들었나 싶어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함에 치여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밤사이 일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분 탓이었다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벽을 통해 천천히 이동하는 소리 같았다. 낯선 소리에 익숙해질 때쯤 준수는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룸의 작은 창문이 매일 아침마다 살짝 열려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환기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창문은 항상 안에서 잠긴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준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고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귀신이라도 산 게 아니냐며 놀려댔다. 하지만 준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동네 철물점에서 잠금 장치를 추가로 구입해 창문과 문에 단단히 걸어두었다. 단단히 방비를 하고도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계속됐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순간 이번에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부드럽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들렸다. 준수는 겁에 질린 채 일어났다. 그리고 최대한 살금살금 걸음을 옮겨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준수는 경찰에 신고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냥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쿵쿵 소리가 창문에서 들려왔다. 준수는 핸드폰을 꺼내 비디오 녹화를 시작했다. 창문 쪽을 겨냥하여 찍고 있던 중 갑자기 창문 밖에서 무언가 스치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작은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열려고 하였다. 그 순간 준수는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켰다. 그날 이후 준수는 경찰에 모든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원룸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진 것으로 벽 안쪽에는 오래된 환기구가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누군가 그 환기구를 통해 준수의 원룸에 들어가려 했던 것이다. 결국 용의자는 해당 지역 주변을 배회하던 노숙자로 밝혀졌다. 그의 목적은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한 탐색이었다고 하지만 준수에게는 끔찍한 경험으로 남았다. 이후 준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보안이 철저한 새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밤의 방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귀신이 출몰한다 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오래된 전설이 서려있는 곳으로 한때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몇몇 노인들만이 남아 조용히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모험심 강한 우리에게는 그저 스릴 넘치는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우리는 손전등 하나에 의존한 채 폐가로 들어갔다. 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마치 누군가 우리를 초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폐가는 실로 음산했다. 오래된 가구들은 흐트러져 있었고 벽에는 으스스한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우리는 중앙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귀신을 부르는 의식,
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들 설마 하면서도 흥미를 느꼈고 우리는 원형으로 둘러앉아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발끝에서부터 불어왔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그저 바람을 외면한 채 같이 어울려 웃어넘기려 했다. 그때였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초침과 분침이 미친 듯이 돌아가더니 이내 멈춰섰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천장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이 발소리를 내며 걷는 듯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누구의 장난도 아니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천장 한가운데에서 아! 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천장의 한 부분이 부서지며 새까만 그림자가 우리 앞에 떨어진 것이다. 검은 그림자는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키 큰 인간의 형상이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하지만 그 형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후진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간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 안에 있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뒤로 또 다른 누군가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즉시 방을 뛰쳐나와 펜션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누군가의 외침에 따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펜션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곳에서 발걸음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거기 남아 우리를 따라온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경험은 잊히지 않는다. 우린 더 이상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폐가에 남겨진 것은 우리의 두려움일 뿐. 하지만 가끔씩 여름날 밤 바람이 불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포 이야기가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일상이 평범함 속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기이하고 섬뜩한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여름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 서울 외곽의 빈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빈집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고 정체불명의 형체가 나타났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고 그 사건 후로 빈집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공포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썰 중 하나로는 귀신이 출몰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폐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한 젊은 여성 혜진입니다. 그녀는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쉬고 쉽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예약하게 됩니다. 혜진이 도착한 마을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많지 않았고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고 혜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짐을 풀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삐걱거리는 부서진 나무, 문이 있는 폐가가 하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무척 꺼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박집의 할머니는 혜진에게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지만 불행한 사고로 모든 사람 이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을 피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은 버려져 이제는 나무에 덮인 흉물스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은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띈 것은 폐가 쪽에서 아른거리는 약한 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촛불의 흔들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 불빛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눈길을 피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참지 못한 혜진은 다음 밤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어 그녀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폐가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그녀는 살짝 밀기만 해도 쉽게 열렸습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의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분명히 때는 살림집이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돌며 발소리를 최소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치 들리는 듯한 속삭임이 다시금 그녀의 귀를 감쌌습니다. 도와줘 라는 작은 목소리.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차가운 한기를 느끼며 허둥지둥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폐가에서 빠져나온 후 민박집으로 달려온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할머니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래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의 막내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혜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나며 다시는 그런 호기심에 휘말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밤마다 그날의 속삭임을 잊지 못했고 가끔씩 문득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날 밤의 공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